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는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종말이죠. 이 엄청난 갈림길에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과연 뭘까요? 단순히 최신 기술을 더 잘 다루는 능력?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실은 바로 이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경 원에 가까운 돈을 움직이는 세계 금융의 제왕, 블랙록이 바로 이 거대한 구조 변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건 언제나 저희와 함께 지적인 탐험을 떠나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 분석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두 갈래의 미래를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닥친 아주 냉혹한 현실 그 자체라고요. 인공지능이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면서 인간에게 창의적인 자유를 주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반대로 내일의 가치가 인공지능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의 종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산업혁명 때 기계 가진 사람이 부를 독점했고 정보화 시대엔 플랫폼 주인이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이해하고 먼저 차지하는 쪽이 모든 걸 가져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문장, 오늘 분석 전체를 꿰뚫는 핵심 명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새로운 게임의 법칙, 이 거대한 판의 구조를 누가 먼저 읽어냈는가? 이 차이가 앞으로 10년,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거대한 구조 변화의 현장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적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존 시스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균열의 징후들을 포착하고요. 여기에 맞서서 유럽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방어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미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다음 시대를 준비해왔는지 그 계획을 파헤치고 마침내 블랙록이 던진 결정타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미래를 던져주는지 그 두 갈래 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대는요, 낡은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들에서 미세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영국에서 터져 나왔어요. 5.065%. 이 숫자가 바로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기록한 수치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8년 만에 최고치예요. 국채 금리는 한 나라의 경제 신용도를 보여주는 체온계 같은 거거든요. 그 체온계가 지금 팔벌 끓어오르고 있다는 건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아니, 영국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에너지 쇼크라는 외부 충격이 덮친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충격을 버텨내야 할 영국의 내부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 살림 꾸리려고 한 달에 25조 원이 넘는 빚을 내고 있었고요. 그 빚에 대운 이자로만 매달 23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는 어땠냐?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렸죠. 0% 성장.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빡 오니까 시장이 가장 먼저 이 나라 괜찮은 거 맞아? 하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 과연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시스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 증상일까요? 정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스템 병목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성장, 고부채, 외부 에너지 쇼크, 그리고 쓸 수 있는 정책 카드의 고갈. 이 네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마치 혈관이 꽉 막힌 것처럼 경제 시스템 전체가 작은 충격에도 마비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거죠. 그리고 이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질병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 유로존, 일본,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모두 시스템 병목이라는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다만 각자 가장 약한 부분에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영국은 나라 빚이 문제의 핵심이었으니까 국채 시장이 터졌고
유로존은 복잡하게 얽힌 금융 시스템에서 위험 신호가 오고 있죠. 일본은 수십 년간 해온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끝내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리스크고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가계부채와 부동산,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바로 그 약한 고리입니다. 결국 영국에서 시작된 균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낡은 시스템의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공포를 느낀 곳은 바로 유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유럽이 마주한 실존적인 위협은 바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달러죠. 달러의 가치를 고정한 이 디지털 화폐가 퍼지면 유럽 사람들이 유로 대신 디지털 달러를 쓰게 될 거고 결국 유럽의 은행 시스템과 유로화의 힘, 즉 통화 주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예요. 이건 무슨 음모론 같은 게 아니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공식 보고서에서 직접 밝힌 그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방어에 나섭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전략을 요약하는데요. 먼저 위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산 디지털 달러에 대항할 자체 방어 레일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토크나 예금, 디지털 유로 같은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움직임의 목표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주권 수호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혁신이라기보단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거죠. 이런 수세적인 태도는 금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략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유럽의 AI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못한 기술 생태계, 즉 스택을 법과 규제로 통제하겠다. 실제로 EU의 고위 관료들이 직접 실리콘밸리로 날아가서 구글, 메타, 아마존 CEO들을 줄줄이 만났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검색,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모든 기술 스택을 규제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이 이미 경기장을 다 짓고 경기를 시작했는데 유럽이 뒤늦게 나타나서 잠깐 경기 규칙 자체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자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유럽의 이런 전략에는 치명적인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규제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결국 막대한 자본과 법무팀을 동원할 수 있는 기존의 거대 플랫폼들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결국 유럽의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막아버리고 미국 빅테크의 독점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 빠진 딜레마죠. 자, 유럽이 이렇게 기존 시스템을 방어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동안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했지만 극도로 치밀하고 공격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한 말이죠. 월스트리트의 최근 행보를 보고 사람들이 유행에 뒤처질까봐 무서워서 허둥지둥 따라가는 거 포모 아니야? 라고 비판하니까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건 충동적인 게 아니라 수년간 물밑에서 인프라를 다 깔아놓은 거대 계획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라고요. 미국의 계획은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AI의 물리적 기반, 즉 인프라를 장악하는 거예요. 백악관은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를 초고속으로 내주면서 판을 깔아주고 빅테크들은 2026년 한 해에만 8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 데이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무서운 건 이 두 번째 기둥, 바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다음 시대의 금융 고속도로를 조용히 깔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신탁은행을 허가해줬고 거대 금융사들은 비트코인을 넘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 ETF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유통망을 정비하고 심지어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모든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투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여기서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3차 산업시대에 낡은 집에 구멍 난 거 땜질하느라 정신없을 때 미국은 이미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방어에 급급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이 거대한 계획이 더 이상은 감출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신호탄은 세계 금융의 심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원. 이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움직이는 돈의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0배가 넘는 한 나라의 경제를 뛰어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움직이는 회사의 수장이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분석의 심장이자 미국의 계획을 만천하에 드러낸 결정적 증거입니다. 블랙로켓 CEO 레리 핑크가 자신의 연례서안에서 직접 선언한 말이에요. 모든 자산을 디지털 증표로 만드는 토큰화가 세상을 바꾸기 직전이었던 1996년의 인터넷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금융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레리 핑크의 이 비유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1996년의 인터넷은 소수 엘리트만 가질 수 있었던 정보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는 정보의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된 토큰화는 소수의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투자의 벽을 허물고 전 세계 누구나 스마트폰, 디지털 지갑 하나로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투자의 민주화를 가져올 거라는 선언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게임의 기본 규칙 자체가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라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낡은 시스템의 균열부터 미국의 거대한 계획까지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을 맞춰서 이 구조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두 갈래의 미래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강력한 생산 엔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엔진이 만들어낸 부와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 바로 토큰화된 내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경제 구조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산업시대에는 증기기관 같은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부를 지배했죠. 정보시대에는 구글,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AI 시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이 융합된 이 새로운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소유하고 남들보다 먼저 그 위에 올라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단순히 기술의 사용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누구는 노동에서 해방되고 누구는 노동의 종말을 맞게 되는가? 그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새로운 구조 위에서 자본소득과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서 이 구조 변화를 외면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 가치가 인공지능에 의해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결국 일자리를 잃는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판의 규칙, 즉 구조입니다. 미국은 국가와 월스트리트, 빅테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선점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서 오늘 이 분석을 마주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구조 위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답을 찾은 여정에 오늘 이 분석이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